안녕하세요. 이동건의 북구 다시 그리기 진행자 배용범입니다. 오늘 날씨가 꽤 춥습니다.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동건 전 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예, 시청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북구 산업과 경제에 관해서 간략히 토론 겸해서 방송을 해볼 생각입니다. 우리 북구 현실을 한 번 정도 되새겨보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장님 요즘 한참 바쁘실 텐데 북구를 다니시면서 주민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예, 결국에는 좀 편하게 살게 해달라 이런 말을 던집니다. 뭐 어떻게 보면 거창한 얘기가 아니고 출퇴근 길이 막히고 아이 키우기 덜 불안하고 동네에서 필요한 걸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주민 말씀은 늘 현실적입니다. 저도 그 말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예. 요즘 북구에 현안이 참 많습니다. 네. 지금 북구에서 가장 필요한 변화, 시청자 눈높이로 한 문장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북구는 생활 불편은 체감나게 정리 좀 하고 생활 서비스는 촘촘히 보강하고 일자리 기반은 산업과 교육이 연결되도록 다듬는 정리와 전환을 동시에 해야 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네, 이제부터는 북구를 어떻게 다시 그릴지를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현대자동차 노조가 AI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투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게 로봇이냐 사람이냐 싸움으로 가면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노사정이 먼저 화합해야 할 규칙, 준비해야 할 전환, 그리고 나눠야 할 성과, 이 세 가지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잡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기술을 막는 것도 노동을 희생시키는 것도 답이 아니라고 보죠. 핵심은 서로 신뢰를 만드는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갈등을 줄이는 방식은 보통 조건부 도입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사가 함께 영향평가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용, 안전, 품질, 협력사 역량까지 포함이 되겠죠. 두 번째는 시범 적용을 해서 성과와 위험을 실제로 검증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결과가 미리 정한 기준을 넘을 때만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건 룰이 없으면 싸움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강제 감원을 금지시킨다든지 전환 배치와 유급 재교육을 시킨다든지 무리한 외주와 제한 같은 고용 안전 장치를 문서로 일단 정리하고 성과가 나면 비용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을 현장과도 공유하는 원칙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결국 찬반이 아니라 검증, 안전, 공유의 규칙을 먼저 만드는 게 출발점이라고 보아집니다. 네. 근데 좀 어렵습니다. 예, 쉽게 그렇습니다.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같이 검증하고 노사가 예. 안전장치 세우고 그다음에 예. 성과는 같이 나누자. 이게 핵심입니다. 예,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 배경훈 부총리가 울산 타오롱 미팅에서 제조 AI 전환이 기회이고 울산이 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울산 안에서도 제조 현장이 가장 밀집한 곳이 북구 지역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청장님, 이 큰 흐름 속에서 북구가 현실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핵심 세 가지만 정리해 주신다면. 네,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몫을 가져온다기보다는 북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을 선명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북구가 제조 AI 실증의 핵심 거점이 되어야 하겠죠. 대기업만 실증하고 끝나면 지역에 남는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북구 산단 협력사, 부품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넓혀주고
실정이 납품, 수주, 공정 개선으로 이어지게 설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둘째, 인재의 양성은 교육, 현장, 채용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 교육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재직자 전환이 더 현실적인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품질, 정비, 운영, 데이터 같은 직무 중심으로 현장형 업스킬이 돌아가고 청년에게는 실습, 채용 트랙이 붙어야 합니다. 셋째는 인프라는 주민 삶과 같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 오지 같은 기반은 전력, 교통, 안전, 주거와 연결되겠죠. 그래서 산업은 편한데 주민은 불편하다면 지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용성 기준과 지역 환원, 안전 기준까지 처음부터 같이 묶어서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청장님. 예. 이걸 한 방에 머릿속에 쑥 들어오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정은 지역, 기업까지, 교육은 채용까지, 네. 인프라는 주민 삶까지 이 세 가지 균형이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1월 20일 날 우리 북구의 더미래 포럼에서 울산 북구 미래산업 경제 전략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당시 그 자료를 근거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인구가 줄어드는 흐름인데 북구도 결국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에 대열에 들어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흐름은 분명히 그렇게 보입니다. 울산 전체가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 1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네. 지금 25년도 말까지 보면 109만 4천 명으로 줄었죠. 네. 그래서 순이동도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나 북구는 산업 일자리 변동에 따라서 이동이 민감한 구조라서 일자리, 주거, 교육, 삼축이 흔들리면 결국 인구가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구 정책은 출산 장려만으로는 부족하고 떠나지 않게 하는 정책이 핵심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네. 우리 북구는 자동차 관련 업종이 많습니다. 이게 장점이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대기업 효과로 인해서 고용과 소득을 만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불황이 온다면 지역 전체가 흔들리는 위험도 큽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기대돼 자동차만으로는 안 되는 구조로 가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전기차, 친환경차 전환, 부품 고도화, 제조 DX,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물류, 정비, 소재를 확장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 생각됩니다. 청장님 오늘 아까 더미래 포럼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고 계신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지난번 우리 세미나 했던 자료가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 북구 경제나 산업 현황에 대해서 면밀히 잘 용역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자료에 보면 제조 생산은 하락, 서비스업 생산은 상승 이렇게 전환이 보인다고 합니다. 북구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 북구는 제조업 비중이 워낙 높죠. 네. 그래서 제조업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고 제조 안에서도 대량 생산 중심에서 고부가 맞춤 또 기술 서비스 결합으로 가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북구는 제조 기반 이후에 설계,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유통 같은 제조 연관 서비스를 붙여야 일자리가 증가한다고 생각됩니다. 네. 울산은 사업체 비중이 높다는데 현장 체감도 있습니까? 예. 우리 울산은 대기업 제조 비중이 높고 임금도 높은 편이지만 고용 확대가 예전처럼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북구는 대기업 중심 생태계에서 중소기업이 기술 납품 구조에서 더 분리해 줄 수 있음으로 해서 공정거래, 상생, 전환 투자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고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북구 고용은 의미가 있는 변화가 크지 않다라는 표현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현대자동차를 예를 든다면 자동화, 효율화로 생산은 늘어도 네. 고용은 크게 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제조업만 보지 말고 돌봄, 보건, 교육, 문화생활 서비스 같은 지역 기반 서비스 일자리를 함께 키워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청년 고용이 전국 대비 낮다는 진단이 있는데 북구 청년은 왜 어렵다고 보십니까? 뭐 비단 북구뿐만 아니겠죠. 우리 나라 전체 실정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산업이 특정 업종에 쏠리면 청년이 원하는 직무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청년이 있는 일자리가 아니라 청년이 머물고 싶은 직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청년 창업이라든지 제조 플러스 디지털 융합 훈련이라든지 산학협력 인턴십을 북구 산단하고 같이 묶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체감 경기는 좋아지는데 소비 판매와 소비 심리는 개선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괴리가 뭘까요? 그래서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회복되면 생산, 수지 지표는 좋아져도 지역 상권에 돈이 고르게 돌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물가, 이자, 주급이 부담이 크면 소비 심리도 크게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구 상권 정책은 행사, 뭐 축제만이 아니라 임대료, 주차 동선, 배달, 온라인 전환, 전통시장 경쟁력 같은 구조 개선으로 접근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네,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소비 심리가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진단이 있는데 그러면 북구는 뭘 해야 합니까? 그래서 사람이 걷게 만드는 동선이 먼저입니다. 주차, 보행, 대중교통, 연결, 안전, 야간 경관, 핵심 점포의 업종 구성도 중요합니다. 디지털 전환은 개별 점포 지원보다 상권 단위 공동 마케팅이라든지 공동 배송, 공동 쿠폰 같은 방식이 체감이 크리라 생각됩니다. 울산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북구에는 어떤 기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 수출 증가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북구 자동차와 또 동구의 조선 이런 부분이 주도한다고 생각됩니다. 북구는 자동차 생태계와 연결이 강해서 완성차 수출이 늘면 부품, 물류, 정비, 소재까지 파급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만 이 기회에 단기 호황으로 끝나지 않게 친환경, 전장, 경량 소재 같은 전환 투자로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남구 쪽에 석유, 정제, 화학이 부진하다고 했는데 북구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영향이 크죠. 그래서 울산 경제 전체가 어떻게 산업끼리 연결되어 있는 구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화학, 정제, 부진이 물류라든지 협력업체, 지역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기계 장비, 자동차는 개선 움직임이 있다는 평가도 있음으로 해서 북구는 개선 업종을 확실히 키우는 전략과 부진 업종의 충격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이런 두 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선은 수주가 늘어도 숙련공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북구에서 받는 시사점은 뭐가 있을까요? 숙련 인력 문제는 자동차도 비슷하게 닥칠 수 있겠죠. 인력 부족은 사람을 데려오는 정책과 사람을 키우는 정책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북구가 인력 양성 거점, 예를 들어서 기술학교라든지 기업 연계 훈련원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 산단 경쟁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구군별로 고용이 다르다고 합니다. 북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예, 북구는 제조 고용이 좀 증가하고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고용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제조업만이 아니라 서비스업의 질을 올리는 데도 달려 있습니다. 돌봄, 보건, 문화, 지역 서비스를 민간 사회적 경제와 결합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만드는 방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예. 외국인 비중이 다른 구군보다 낮다고 했는데 앞으로 뭐 다른 가능성이 있을까요? 산업 단지와 연동해서 늘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력 부족이 커질수록 외국인 노동력 의존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주거, 의료, 교육, 뭐 통역이라든지 노동권 보호 같은 정착 인프라를 미리 준비해야 갈등을 줄이고 생산성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재밌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중심인 도시, 특히 북구 쪽에 그렇죠. 예. 북구에 맞는 대표 민생 의제 한 3가지 정도를 꼽는다면요. 뭐 첫 번째는 교통과 주차 문제.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들 돌봄, 교육 같은 생활권 서비스. 네네. 그 다음 세 번째는 상권과 생활 편의, 즉 걷는 동네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구가 밀집한 만큼 세 가지가 체감 정책의 어떤 승부처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끝으로 그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북구의 산업 현황과 경제 파트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뭐 느낌이 좀 있습니까? 예. 좋은 말씀. 오늘 북구의 현실을 느낌이 아니라 생활과 숫자로 같이 짚어봤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체감이 있어야 사람이 남고 사람이 남아야 북구가 버팁니다. 교통 주차에서 체감을 만들고 돌봄, 교육, 보건으로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고 산업단지와 연결된 일자리 전환으로 북구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청장님 오늘 좋은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동건의 북구 다시 거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